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뉴스의 이승규입니다. 용팔뉴스를 진행할 건데 뉴스를 많이 들고 오진 않았어요. 딱 2건 들고 왔는데, 용팔뉴스가 최근에는 되게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상당히 도움된 뉴스일 거예요. 뭐냐면은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인텔 3사 통합 AS 센터가 생겨서 인텍앤컴퍼니에서 그걸 다 담당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4월 초순부로 3사 통합 AS 센터가 없어집니다. 놀라운 뉴스죠. 자,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CPU 통합 AS 센터 운영 변경 안내. 4월 4일 월부로 인텔 CPU 통합 AS 센터를 해산하고 각 3사 공인 대리점에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자, 3사가 어딜까요? 나오네요. 인텍컴퍼니, 코잇, PC디렉트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추측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멀티팩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인텔의 경우는 상당히 유통이 경직화됐다라고 판단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기 3사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했냐? 인텔 측에서 직접 한 것 같습니다. 인텔 박스형 및 트레이 프로세서에 대한 보증 정책이라는 거예요. CPU라는 건요, 이렇게 생긴 박스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트레이 형태로 유통되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해서 벌크라고 합니다. 벌크. 선박 용어로서 부두에서 화물을 내린 직후 아무런 구분 없이 왕창 쌓여있는 형태를 말하는 게 바로 벌크입니다. 인텔 트레이 제품을 우리는 흔히 벌크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에 들어있다. 펜티엄 그 옛날 900달이 막 4864부터 지금까지 인텔 11세대까지는 어땠습니까? AS 정책에 차등을 뒀습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는 3년이었고요. 이런 형태는 1년이었어요. 12세대에서부터 바뀝니다. 인텔 트레이 프로세서에 대한 보증 정책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2세대 인텔 데스크탑 트리플스 기점으로 인텔의 직접 구매 고객에 대한 제한 보증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벌크도 3년이에요. 왜 그러냐? AMD와의 경쟁을 좀 더 빡세게 닥터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무래도 제 뇌피셜이자 하드웨어 커뮤니티에 도는 사람들의 오피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인텔에서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잡고자 트레이에 대한 유통을 늘려버리고, 트레이에 대한 유통을 늘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정품 CPU에 대한 구매 메리트가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계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리얼 CPU 컴에 들어가면은 CPU 검색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수입 유통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3사 중에서 어디를 사야 돼요? 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고민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과감하게 얘기, 가감 없이. 진짜 후폭풍 좀 두려운데, 1쥐레 1평타 미만 1상타가 있습니다. 정말 갈 때마다 감동적이고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죠. 솔직히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규정 외의 서비스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여기까지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인텔 3사 유통사가 A센터 각기 운영하니까 반드시 내가 구매한 CPU가 어떤 회사의 CPU인지 확인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 제품도 3년 늘어났으니까 좀 더 거부감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뉴스랑 좀 이어집니다. 인텔 트레이 제품 어디서 AS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모 사이트 샀어요. 그럼 시모 사이트에서 해줍니다. 내가 제이모 사이트에서 샀어요. 제이모 사이트에서 3년 AS 해줍니다. 이건 고소가 두렵지 않아. 2018년도 11월 1일 글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점한 견적 운영 맡은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이 회사가 왜 유명했냐? 다나와는 조립 포탈이잖아요. 이 조립 포탈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사이트인데, 거기서 평점 1위를 하고 굉장히 주문도 많았고 규모도 상당했던 업체가 있어요. 블루 IT라는 업체입니다. 블루 IT 회사 망했나요? 네, 망한 것으로 같습니다. 타 온라인 마켓 전부 내려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말리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블루 IT가 있던 곳입니다. 이 업체 상당히 큰 업체였습니다. 어느 정도 업체였는지 좀 가늠이 가실 겁니다. K사전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2014년서부터 운영을 했던 상당히 큰 업체고, 멀끔하게 생기신 분들이 인터뷰를 한다? 꽤 괜찮은 업체였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도산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부도도 그냥 부도가 아니라 완전히 통상적인 부도 절차라고 하면은 어음 같은 걸 상환을 하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퇴직금도 다 주고, 그 적자가 얼마네요 하고 이제 우리는 영업 중단합니다 눈물로 폐업을 합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거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황상 첫 버전으로 뺐다. 어음 안 갚으려고 그냥 셔터 내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판들이 거진 다 미수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컴퓨터 유통이 지금 꽉 막힌다는 거예요. 다른 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물건을 더 못 땡겨오니까 컴퓨터를 판매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악순환이 생겨요.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이론적으로 빤스러기 제일 컸던 게 바로 한보입니다. 한보 사태. 얼마 땡겼죠? 2천억 땡겼나? 2천억 땡기고 확 잠수 타버리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돈을 다 땡겨 들이면서 생겼던 게 바로 IMF 사태입니다. 시장이 확 얼어붙지. 돈을 확 땡기니까. 비슷해요. 지금. 그 총판들에서 이제 그래서 각 조사를 나와요. 다 이제 업체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 없냐. 좀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와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저희한테도 한 세 군데, 네 군데 오더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업체를 포함해가지고 3-4군데 업체가 지금 휘청휘청한다. 그리고 지금 총판들이 다 미수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자영업들이 매출이 줄었죠. 몇 개의 예외 업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으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기기는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 회복기죠. 코로나 회복기가 되면서 어느 분야가 잘 나가게 되냐? 이제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아니라 아웃도어 업체나 여행 업체가 당연히 잘 나가겠죠. 그리고 미래의 수요를 땡겨 써버린 컴퓨터 업계는 한 3주 전부터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지옥을. 거기다가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도 내려요. 오늘이 제일 비쌉니다. 내일이 제일 싸요. 무슨 말씀인지 이온팔연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폭락을. 이 상황에서 누가 컴퓨터 삽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나마 뭐 억지로 쥐어짜면은 뭐 여행사에서 추가로 뭐 사무용 PC 정도를 살 수는 있겠네요. 그런 수요는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용산에 사람이 없다, 파리만 날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업체로 물건을 배달 가는 분들조차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막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이동을 해요. 그것조차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편의점 도시락도 안 나가요, 요즘에. 수요도 없는 와중에 컴퓨터 업계에 이렇게 큰 업체가 무너지고 몇 개의 대형 큰 업체가 흔들린다는 썰이 돈다? 느낌 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저의 실직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PC 수요 개박살 났습니다. PC 수요가 개박살 난 와중에 대형 업체들이 흔들리고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뜯긴 총판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더 중요한데 아마 총판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판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업종이 바로 그래픽카드 총판이기 때문에 총판 빼고 소매업체, 도매업체들이 다 연쇄 도산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그래픽카드를 유통하지 않았더라면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업체들이 없을 거고 그런 종류의 뉴스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내 월급이 안 나올 위기니까 좀 컴퓨터 사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럴 때일수록 사지 마십시오. 최후의 막탈 놓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유통 채널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좁을 때가 더 문제거든요. 독과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독과점일 때 가장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생각 전에 당장 제 월급이 끊길 위기다. 근데 아마 이 용팔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용팔론 채널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제 월급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좀 없습니다. 월급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저희도 미수를 못 깔아준다는 총판 몇 개와 좀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그 이형 스튜디오에 제가 시다발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We used to be friends.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컴퓨터 시장이 더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악화되고 더 찌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찌그러들었죠. 누가 컴퓨터 산다 그래. 지금처럼 컴퓨터를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너무 나갔다 생각도 들고 지금 딱 용산 전자상가 그렇잖아요. 그냥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그냥 배낭 하나 들고 가서 CPU 주워오고 메모리 주워오고 이거 좀 둘러보다가 그래픽카드 주워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래가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나 자신이 더 화이팅! 감사합니다. 충성!